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슴이 좀 답답하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어요. 63세 남성분이 이틀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그냥 넘기셨다가 대형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를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미리 경고 신호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환기 내과에서 심장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민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간의 응급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마비 전에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와 즉시 대처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마비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50명 이상이죠.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예방 가능했던 케이스예요. 더 무서운 건 심장마비가 한 번 오면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 심장은 마비 오기 전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요. 때로는 몇 주 전부터, 때로는 몇 달 전부터 말이에요.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서 대부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 넘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거나 답답하거나 누군가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해요. 마치 소화불량 같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치료한 59세 김 씨는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검사해 보니까 주요 관상 동맥이 90%나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응급시술로 완전히 뚫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가슴 압박감과 함께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이 있으면 더욱 위험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왼쪽 어깨와 팔의 통증이에요. 심장으로 가는 신경과 왼쪽 어깨로 가는 신경이 척수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어깨나 팔이 아플 수 있어요. 특히 별다른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 없이 왼쪽 어깨가 계속 아프면 의심해 봐야 해요. 67세 박 할아버지는 3주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정형외과에서 50견이라고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응급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만약 어깨 통증을 심장 신호로 인식하고 미리 검사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왼쪽 어깨 통증이 목이나 턱까지 퍼진다면 더욱 위험해요. 특히 활동할 때 심해지고 쉴 때 좋아지는 패턴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이에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온몸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지죠. 특히 평소에 문제없이 하던 일상활동이 갑자기 힘들어지면 의심해 봐야 해요. 55세 이 여사님은 2달 전부터 요즘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집안일이나 쇼핑 같은 평소 활동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심부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해서 몸 전체에 혈액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초기 피로감을 무시했다면 더 심각해질 뻔했어요. 특히 누워있을 때보다 활동할 때 피로감이 심해지고 숨이 차면서 피곤하다면 즉시 심장 검사를 받으세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호흡곤란과 숨가쁨이에요. 심장이 약해지면 폐의 혈액이 고이면서 숨이 차게 돼요. 처음에는 계단 오를 때만 숨이 차다가 점점 평지에서도 숨이 차게 되죠. 특히 밤에 누워서 잘 때 숨이 차서 깨거나 베개를 높게 해야 잠들 수 있다면 정말 위험해요. 71세 최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밤에 자꾸 깨신다고 하셨어요. 숨이 막혀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면무호흡증인가 생각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신부전으로 인한 폐부종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 거죠. 응급치료를 받고 지금은 호전되셨지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평소보다 숨이 자주 차거나 기침을 자주 하거나 누워있을 때 숨이 차면 즉시 심장내과에 가세요.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소화불량과 속쓰림이에요. 의외지만 심장마비 환자의 30%가 소화불량 증상을 먼저 호소해요. 심장과 위장이 같은 신경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소화불량이 심해지거나 일반적인 소화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60세 씨는 2주일 전부터 속이 계속 쓰리다고 하셨어요. 위험약을 드셔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위내시경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 전에 심전도를 찍어보니까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정밀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술을 받고 나서 속쓰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소화불량과 함께 가슴 답답함이나 식은땀이 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특히 식사와 관계없이 속이 쓰리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여섯 번째 경고 신고는 어지러움과 실신이에요.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나 활동할 때 어지러움이 심해진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58세 한 씨는 한 달 전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귀에도 문제가 없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까 부정맥이 있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죠. 부정맥 치료를 받고 나서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이나 맥박이 불규칙하다면 즉시 심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발목과 다리의 부종이에요. 심장이 약해지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중력 때문에 다리와 발목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죠.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발등을 눌렀을 때 들어간 자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부종이 있는 거예요. 73세장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다리가 자꾸 붓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신장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소변 검사에는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숨도 차고 피곤해 하셔서 심장 검사를 해보니까 신부전이었어요. 심장이 약해져서 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한 거죠. 이뇨제와 심장약 치료를 받고 지금은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발목 부종과 함께 숨이 차거나 누워서 잘 때 불편하다면 즉시 심장내과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해야 할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쉬세요. 무리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혈전 생성을 막아서 심근경색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단, 위궤양이나 출혈 질환이 있으면 안 드셔야 해요. 네 번째,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운전 중에 쓰러질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구급차가 올 때까지 편안한 자세로 기다리세요. 너무 눕거나 너무 앉지 말고 반쯤 기댄 자세가 좋아요. 여섯 번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일곱 번째, 평상시 복용하는 약물 목록을 준비하세요.
응급실에서 치료할 때 필요한 정보예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남성의 경우 전형적인 가슴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왼쪽 어깨나 팔 통증도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성의 경우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아요. 소화불량, 피로감, 호흡곤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해야 해요. 특히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심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연령별로 보면 40대까지는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 많고 50대부터는 관상동맥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요. 60대 이후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심장에 누적 손상을 주면서 심부전 위험이 높아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첫 번째,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될 때예요. 협심증은 보통 5분 내에 좋아지는데 2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날 때예요. 이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세 번째, 갑자기 숨이 많이 차거나 의식이 흐려질 때예요.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맥박이 매우 빠르거나 불규칙할 때예요. 분당 100회 이상이거나 맥박이 건너뛰면 위험해요. 다섯 번째, 혈압이 갑자기 많이 떨어질 때예요.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면 쇼크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평소에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관상동맥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요. 술도 심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요. 세 번째, 건강한 식단이에요. 염분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치료받으세요.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고 혈압을 올려요. 일곱 번째, 체중 관리예요.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여러 위험 요인을 증가시켜요. 가족 중에 심장질환 환자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나 형제 중에 60세 이전에 심근경색이나 급사한 분이 계시면 유전적 위험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30대부터 정기적인 심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것들이요. 또 평소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금연, 금주, 운동,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정기적으로 관상동맥 CT나 심장 MRI 같은 정밀 검사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는 갑자기 끊으면 반동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하세요. 감기약이나 소염제도 심장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참고 넘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약물 목록을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응급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심장마비 전 경고신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하는 케이스들이었어요.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리 신호를 보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세요. 가슴 압박감, 왼쪽 어깨 통증,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소화불량, 어지러움, 다리 부종.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 경험해 보신 게 있는지 또는 가족 중에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심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